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하반기 공채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취업준비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실망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실망하거나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해가 끝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힘내셔서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특별히 직업의 발견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직업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자세히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강규리 캐스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새롭고 다양한 직업들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내용도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직업 박사 강규리 캐스터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많은 직업들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어떤 곳에서 오늘의 직업들을 발견하셨나요? 네, 오늘 처음 살펴볼 곳은요. 과천국립과학관입니다. 이곳은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기초과학부터 이 최첨단 과학까지 그 원리와 모든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대 과학문화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천과학관이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많이들 뭐 현장학습 가보시고 소풍도 다녀오셔서 아실 것 같은데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소개할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은요. 쉽게 말해서 과학관의 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람객들에게요. 전시관을 설명을 하고 또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자세한 역할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과학단체와 뜻있는 과학자들이 생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의 대중화를 부르짖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삶의 일부로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인이 느끼는 과학은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다. 그들은 과학 세상과 일반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과학관 전시물들을 제가 이제 관람객들에게 해설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과학이 굉장히 어렵고 또 원리도 어렵고 이런 건데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걸 쉽게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에 방문하시는 그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들이 있는데 과학관 전체를 소개하면서 그다음 또 어떤 전시물들이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운영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시관에 있는 직원들을 전시물을 올바르게 해설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 사설 업체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이들을 모집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아이들한테 정확한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들을 알려주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쉽게 말해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우리 생활에서 이롭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과학의 출발이다. 멀게만 느껴지는 과학 세상을 위한 도우미가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다. 처음에 과학관에 오고 나서 정말 전시물 너무 재밌고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일들이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알려주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재미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일이었고요. 마침 또 이제 모집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누구보다 넓은 과학적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고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기 때문에 전시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어 선택이나 설명 방법도 바뀐다고 한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한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소한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또 어른들한테 또 그만큼 또 깊이 있는 또 해설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양준혁 씨는 과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전시물 관련 이론과 원리 연구는 물론 최신 과학 정보를 위한 과학 서적이나 잡지 기사를 탐독하고 해설에 사용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친숙한 예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과학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보람된 일인데요. 그 보람된 일과 함께 제가 또 해설을 하고 나서 그런 말들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아, 정말 재밌었고 몰랐던 내용인데 듣고 났더니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어떤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과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학을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 전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운영 요원 교육도 맡고 있다는 준혁 씨. 과학적인 지식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과학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물론 상대방을 살피며 양방향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고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씩 하고 있고요. 또 그 시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시물에 대해서 조금 이게 헷갈린다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잘 모르는 내용들이나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법까지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다행히 국내에서도 아직 초기지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이공계 출신으로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활동이 가능하다. 학위는 지금은 이제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직업이고요. 좀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우리가 고소득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그런 제도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학위나 이런 건 아직 필요가 없고 이제 일부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설사라든지 이런 걸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준비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큼 과학적인 지식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핵심 인력이 될 과학기술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실험 위주의 창의적인 맞춤형 과학교육 서비스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일상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국내에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된 직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더더욱 커 보이고요.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면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일단은요, 일반인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재밌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전공이 이공계여야 되고요. 또 과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좀 필요로 합니다. 아직은 체계화된 자격 조건이 좀 갖춰지진 않았지만요. 차츰 그 전문성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직업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직업은요, 바로 과학문화연구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연 전시 기획자를 일컫습니다. 여러 장르 중에 과학과 관련된 공연과 축제,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과학문화연구사의 활동들 함께 살펴보시죠. 과학관은 과학을 대중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전시회를 연다. 그 외에도 토크 콘서트, 공연,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을 다루고 있다. 저희가 축제를 할 때 야외에 티켓 부스가 세워지는데 그 티켓 부스를 어디다 세우는 게 좋을지 이제 위치 좀 체크를 했고요. 또 사람들이 과학관에 딱 들어와서 바로 축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디다 어떻게 홍보물을 거는 게 좋을지, 배너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거는지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했습니다. 네. SF 과학축제는 6년째 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과학기술 축제로 올해 주제는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SF 영화와 함께 살펴보고 체험해보고 또 과학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과학관에서 저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쪽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학 문화라고 하면 뭐 과학 축제에서부터 과학 공연, 뭐 경진대회, 캠프 여러 가지
문화 활동과 융합된 프로그램들을 일컫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과학 축제와 과학 공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축제는 SF 과학 축제라고 해서 SF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과학 기술을 볼 수 있는 미래과학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 공연 사업은 저희가 공연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국장 규모의 공연장인데 그 안에 이제 1년 동안 공연을 채우고 어떤 공연들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하고 그 공연팀과 같이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몇몇 부분은 제가 직접 공연을 기획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제작을 직접 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연장 운영하는 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경력 8년의 과학문화연구사 윤하연 씨는 공연, 축제, 강연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그녀는 어떻게 문화연구사란 직업을 갖게 됐을까? 저는 원래 문화기획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 이제 학과를 들어가고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미술전시 쪽에서 큐레이터만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술전시 기획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뮤지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과학전시 기획자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전시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공부도 하고 전공도 하면서 일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문화 쪽 관련된 연구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과학 공연을 올해부터 시즌으로 묶어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구성했다. 좋은 과학 공연을 선정해서 공동기획, 제작 등의 방식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문화연구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과학 커뮤니케이션 쪽을 전공을 하고 이쪽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기획 전문가라는 이제 그런 전공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막상 실무선에 와 보니까 이쪽 분야의 전공이나 연구나 뭐 학위를 딴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현장에 그런 쪽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학위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현장의 일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기획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학 공연은 국내에서 아직 정립이 안 된 분야다. 실험을 바탕으로 한 사이언스 쇼에서부터 교육적 성격이 강한 뮤지컬, 무대 연출에서 과학기술이 많이 활용된 공연 등 과학 공연에 대한 정의도 여러 범주를 넘나들고 있다. 이에 문화연구사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과학 공연을 올려보고 관람객 반응과 여러 평가들을 분석해 과학 공연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 공연이 하나가 올라간다는 거는 공연을 실제로 만드는 창작팀이 있고 또 공연을 운영하는 하우스 운영팀이 있고 또 공연을 기술적으로 봐주는 기술팀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기획팀, 홍보팀 여러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7, 8작품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그 공연마다 각각의 팀이 다 별개로 있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일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제가 어느 때는 기획자 입장으로 어느 때는 이제 제작자 입장으로 공연의 성격에 맞춰서 이제 업무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일정 비율은 저희가 내부 팀이고요. 일정 비율은 또 외부 팀이에요. 그래서 그 팀 간의 업무 조율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공연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드림 콘서트라는 달에 관한 클래식 총체극과 허풍선이 과학쇼라는 과학 뮤지컬 두 작품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연 씨는 공연장을 운영하며 1년을 어떤 공연들을 구성할 것이냐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낄까? 아무래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오픈을 했을 때 그 첫째 날이 가장 보람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떤 행사를 만들어 나갈지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고 실제 그림으로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나갔던 게 가장 대중에게 첫 번째 딱 오픈이 되면서
즉각적인 대중의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했던 게 실질적으로 관람객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제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이런 거에 반응을 더 좋게 호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날 가장 보람도 차고 많은 걸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간접적으로 대중이 이제 보는 것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대중하고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문화연구사들은 국내외 좋은 과학 공연을 기획 발굴하고 축제를 즐기는 공간, 과학공연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도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네, 과학에 대한 직업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희가 연구하는 모습만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데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를 과학과 좀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학문화연구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 과학문화연구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네, 먼저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좀 유발할 수 있게 이끌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는요. 과학 관련 전공자면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 밖에도요. 기획 전시와 관련된 경험이 좀 필요로 하다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 이 과학 관련 전공자들이 이곳에서 일하기에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직업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바로 사이언스 에듀케이터입니다. 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업입니다. 학교 밖의 과학교사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 직업의 다양한 역할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는 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일들을 한다.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소개하는 과학 지식 알림이 한도욱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 크게 보면은 교육을 만드는 것과 교육을 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일단 하는 것은 초중고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수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기획은 과학 소양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흥미로운 주제들이라든지 또는 그 시기의 이슈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수업 기획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그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흥미를 느끼게 하고 또 과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체험활동이라든지 실험활동 그리고 전시물 연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토론형 수업 기획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에듀케이터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초중 고교 학생, 과학교사부터 일반 성인까지 다양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교육을 받는 대상에 맞게 과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네, 현재 여러 선생님들께서 개발해 주신 수업이 초중고 그리고 일반 대상별로 있고 또 주제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동, 전기, 과학수사, 빛, 소리, 에너지 등에 대한 수업이 이제 물리 관련해서는 있는데 오늘 할 수업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벌인 테슬라와 에디슨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와 관련된 수업이에요. 뭔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테슬라와 관련된 업적들을 보면서 그 관련된 토론을 할 겁니다. 도욱 씨는 모든 수업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활동이나 실험활동, 전시물 연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최근에는 토론형 수업 기획을 통해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다가 220V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여기가 과학관이다 보니까 자신의 주 전공 분야가 과학이어야겠죠. 그리고 물론 평소에 주 전공을 토대로 넓고 길게 공부하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주 고민을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 요거를 증명해주는 학위 이외에는 사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시험은 따로 없어요. 이제 다만 교육이라는 직업의 성격상
교육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문서나 PPT 등의 작성 능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욱 씨는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만든 수업을 하는 것이 이 일의 큰 매력이라는데, 과학관의 다양한 연구 환경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추가 수정이 가능하다. 물리 분야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하고 체험 활동이 수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화가 이제 오가다 보면은 어느새 실험을 할 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꺼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 기자재들이 물화생지별로 분류해서 이제 모아놓는 방향으로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특성에 맞춰서 장소가 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시물 연계 수업 같은 경우는 리시버라는 것을 활용해서 교사 학생 간의 의사 전달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게 만들었고, 또 체험 및 실험을 할 때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획회의를 거쳐 과학관 교육의 방향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의 큰 흐름 및 초안을 만들고 예비 실험, 활동지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만든다. 도욱 씨는 이런 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TV 과학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네, 제가 자문을 했던 프로그램은 100만이의 지구 뉴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지구인 자격평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TV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를 총괄하는 PD님과 작가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고 또 TV 프로그램의 큰 방향을 정해서 회차별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큰 주제에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세부 원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작가님들이 써주시겠죠. 그러면 자문 선생님들은 회의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직접 원고와 영상의 수정 보완만 도와드리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대중들이 과학 지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사이언스 에듀케이터들은 세계적인 과학 교육 문화를 형성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적인 발전을 거듭할수록 그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 과학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밖 과학 교사라고 해도 딱 어울리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요. 과학 교육을 그러니까 교내의 제도권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는 직업인데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사이언스 에듀케이터 이 직업들 어떻게 하면은 도전할 수 있는 네, 거죠? 아무래도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요. 네. 관련 전공, 과학과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좀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을 전공하고요. 교사 자격증이 기본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을 좀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기 위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덧대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열정과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전망이 있는 과천과학관의 여러 직업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이 전체적인 직업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원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국립과천과학관 역시 공채보다는요. 각 직업별 필요 인원이 생길 때 좀 수시로 결원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별 기간제 아르바이트 형식도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고 싶으시다면 이 점 역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직업의 발견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잔매거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직업의 발견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만나볼 직업들은 어떤 직업인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